형성기 이야기가 되겠어요. 비교적 어떤 일찍 어떤 예감, 결정,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민한 시기였던 20대 말쯤 상당 기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작가로서 본격적인 현장 탐사의 성격이 훨씬 강했어요. 미술관, 각 주에 있는 아카데미, 박물관, 중요한 화랑들, 그래서 본 대규모의 어떤 전시, 또 미술 행사, 그런 일들은 제게 파편적으로만 접했던 그 미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국내에서 경험했던 거와는 규모나 스케일이나 강도 면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자극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현장 탐사라는 것의 그 성격은 제가 대학원 진학 중이었고 공부하는 중이었고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유학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어떤 행보였고 그 여행 자체가 제게는 유학을 강력하게 포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여했어요. 그 결정이 유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으로서 유학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와 또 그 양과 질적인 그 허점 같은 것을 명확히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썩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그런 나는 좋은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런 어떤 단순한 결정을 하게 됐고 귀국해서 2, 3년간 집중적으로 한 어떤 작업을 당시 입지전적이고 야심차게 개관한 인공화랑을 통해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대구 인공화랑, 서울 인공화랑 두 군데서 각기 다른 작품을 가지고 상당히 볼륨 있는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종의 야생적 풍경이라고 일컬을 만한 붓질이 강하게 드러나는 화면의 극적인 대비와 강한 생면을 등가로 다루는 그러면서 동시에 생기는 셀룰로이드 효과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비풍경이기도 한 풍경, 일종의 준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이때는 포괄적인 자연에 대한 관심,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고 지배적인 정서들이 화면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돼서 얻어지는 즉각적인 회화의 효과에 심취했었던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회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제가 프레임을 포괄하는 어떤 입장인데 프레임까지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전면적인 회화에 대한 실험이 시작된 초기입니다. 제목들도 어떤 가시권과 비가시권을 동시에 넘나드는 여명, 습지, 아침에, 블랙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결국 어떤 작가에게 남게 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어떤 상일 텐데 사물이 드러나는 방식, 시간과 진료, 이 둘의 관계, 또 더 있던 이런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내밀한 탐색이 진행되었고 또 폭넓은 그 자연에 대한 이해와 그것 자체를 형상화시키는 일,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상은 존재론적으로는 시간과 분리되어 있지만 않고 어떤 분명한 그 둘 사이가 분명한 단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가 내포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포개져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배적인 정서, 해체와 구축, 또 나타나고 사라지며 제각기 저절로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가는 어떤 자연 그 자체, 도상으로서의 자연, 그런 어떤 읽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어요. 어둠과 밝음,
전진과 후퇴, 운동성의 가시화 등 그 중요한 화면에서 짚어지는 그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다뤘고 푸른색조, 붉은색조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컬러라는 입장보다는 톤, 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톤에 대한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태를 그 자연의 어떤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톤으로 충분하다고 그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닌 풍경 그 자체를 드러내서 얻게 되는 그것이 제게는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제목도 포괄적인 커다란 제목인 됨, becoming이라는 것을 작업에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한 12년간 집중적으로 추구했고 토탈에서의 개인전 때 발표된 작품들입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지금 일별해 보면 훨씬 더 비가시적인 차원을 향해서 이행됐다고 할 수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진료의 물성의 다양한 가능성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면서 끌고 가면서 성취된 신비한 어떤 진행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괜찮은 작품 몇 점을 얻었고 작가로서 저는 토탈에서의 개인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제 개인전이었고 충분한 양의 어떤 퀄리티와 양에 의해서 골라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그 작품은 제게 그 다음 단계 컬러를 쓰는데 상당한 어떤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시 중에 어떤 객관적인 그 일종의 필터링이 저 스스로에게 일어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로드고류의 단색화 회화로 읽힐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시 진행 중에 저는 작업실에서 컬러에 대한 실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색의 사용은 제 나름대로 색이라는 것, 별 문제 없다 쓰는 것, 굉장히 과감한 어떤 색 실험과 적용이 들어갔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어떤 일을 그림을 통해서 상당 기간 하겠구나라는 가능성 같은 것을 봤습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연을 통한 시각의 안테나 같은 역할인데 그 점을 그 전시를 통해서 안테나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계기를 부여받은 건 저로선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그 화가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림 자체가 드러내는 요청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상당 기간 그 단색조회와 한 12년가량의 그걸 통해서 아마 그 상에 대한 추구였을 것 같아요. 그걸 형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닮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닮아가는 그것이 무언가를 닮아짐과 동시에 낯설어지는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체가 어떤 것이 구체화되는 것에 질려버리는 금방. 그러면 그림이 나아갈 바 내가 찾는 것이 놓이는 어떤 위상에 따라서 달라지면 내가 조건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작업이라는 것은 상반된 충동과 욕망 하에 놓여 있는데 나라는 어떤 주체인 화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것을 돌파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돌파하는 방식이란 그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항상 같이 오는데 저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가로질러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컬러를 적극적으로 컬러가 발원하는 것이 그 무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구체화시 그게 해체의 계기가 되는지 구축의 계기가 되는지 그림에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고 현재까지 컬러와 그 초기의 어떤 단색조 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동시에 한 화면에 붙들어 놓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것이 보는 자에게 동일하게 열리는 것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완벽하게 드러났을 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라, 퍼플, 바이올렛 그 바리에이션이 다양합니다. 두 가지 푸른 색조와 붉은 색조가 혼합된 색이지만 그 안에서 그 두 색은 강력하게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분리 불가능한 색이어서 굉장히 단독자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고귀한 자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색 자체로 그 고귀하다라는 강력한 힘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의 발언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 색이 이끄는 방향은 멀고 높고 상승합니다. 모든 색의 터널을 지나서 흰색 위에 자리 잡으면서 평온으로 이끄는 보라의 포옹이 있습니다. 색깔은 화가에게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각의 안테나 같은 것이지만 그것의 속성은 빛의 굴절이고 반사고 유희입니다. 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컬러가 아니라 차원이라고 이해되는데 보라가 이끄는 방향 다음이 무엇일지 저는 화가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의 커다란 미션입니다. 스퀴지는 단색조 회화부터 아주 폭넓게 사용한 지가 오래되고 그것은 판화 제작을 이제 습작기 기간 동안에 판화 제작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도구의 활용 가능성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 회화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스퀴지가 해내는 단순 명료하고 그 폭넓은 어떤 그 수행 능력 그것은 제가 그려내는 방식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같은 화가가 도구를 다룬다는 것은 마치 수영 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훈련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퀴지는 형태 자체는 내 둥근 몸하고 반대되는 어떤 직선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대항적인 구조에서 오는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들이는 데서 오는 어떤 그 뭐랄까 스릴 뭐 그런 것도 작동을 하고 그 스퀴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톱으로 다양하게 잘라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점과 면과 선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포용력 있는 도구이고 또 그 가운데 끼워서 쓸 수 있는 고무의 연성과 경성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부드럽고 딱딱한 것을 동시에 내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컬러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까지도 그 다량의 물감을 응집되게 올려서 캔버스로 옮기는 데까지의 거리와 시간 그런 모든 것이 스퀴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아주 재미난 돌발적인 그런 변수를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이 제가 그림을 또 생각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지치지 않고 그 도구를 쓸 수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이젠 몸의 일부가 되고 그 몸의 일부가 됐다라는 건 하나의 어떤 동작의 확장 그것을 돕고 있다는 것이고 확장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감한 수직 또 넓은 수평 그런 것을 마구 하나의 화면 내에서 섞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림에 있어서 저는 구상과 추상의 영역을
선명하게 가르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상도 추상으로 어떤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2차원적인 화면에 물감이 놓여진 것부터도 사실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컬러는 그 사이사이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름을 충분히 펼쳐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려지는 게 또 사물의 어떤 근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은 꽃이고 꿀은 꿀이고 벌은 벌이고 먼지는 먼지라고 생각. 그럼 동시에 사물을 빌어서 쓰는 것은 진료의 또 길이 있다고 생각. 그 세 가지 그 여러 요소를 한 화면 내에 등가로 다룬다는 것 역시 화가의 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상 작업이고 또 추상 작가이긴 하지만은 그것 자체 추상이 이르는 길 선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고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고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제게는 인간의 생명, 예술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지하는 것이고 기쁨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그 인간과 자연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체화하는 일, 그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좋은 화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화면 내에서 제한된 색과 어떤 형태,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색이 화면에 놓이자마자 그 색은 전면과 측면을 아우르면서 이어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항상. 그 이어달리기가 어느 지점에서 끝날지 두근거리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지지하는지 항상 미지수여서 저에게는 경이로운 어떤 지대입니다. 현재 추구하는 작업들도 저의 이런 어떤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영감 아마 저는 상당히 어머니가 제 작업에 어떤 제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에 상당히 어머니의 살아오신 혹은 또 나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가 차지하는 그 위상이 있는데 상당한데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그가 보였던 자연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 생명을 다루는 빛나는 솜씨. 하여튼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경작 본능이 있고 그가 다루는 땅은 금방 옥토가 되고 정원이 되는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엄마와 동시에 하면서 살았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제 작업이 가는 길도 그 작업도 그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원천이라고 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유난히 시선을 잡아 끄는 그림이 있으면 빨리 가까이 가보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다시 한번 거꾸로 쌀쌀하게 뒤돌아보면서 멀리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기를 청하시면 천천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떨지요? 보라가 이끄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작가인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지 또 다른 어떤 당신의 시선이 제 작업을 또 자극할 것입니다.